진도에 비해 연주 실력이 형편없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중에 생각나는 7가지 원인을 꼽아서 상황별 개선 방향을 알려드릴게요. 영상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좀 오실 거예요. 기초 단계 학생 학부모님들 경우에도 끝까지 보시면 악기 교육시킬 때 실수할 확률이 줄어들 테니 보시면 도움될 겁니다. 첫 번째, 자기 연주를 객관적으로 잘 못 듣는 경우, 정말 음감이 없고 듣는 귀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경험상 대부분은 훈련이 덜 돼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본인은 거슬리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연주하는 거죠. 이럴 때 몇 가지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기의 연주를 녹음이나 녹화해서 악보 보면서 어디가 아쉬운지 고치고 싶은지 찾아보는 거. 이때 꼭 악보를 보면서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흘려듣게 되면 짧게 몇 마디씩 부분적으로 들려주면서 찾게 하는 방법도 좋아요. 저는 학생들한테 악보에 연필로 직접 표시해 보라고 권하는데, 악보에 학생이 직접 표시하는 거 좋아하지 않은 선생님들도 있으시니까 참고하세요. 두 번째로, 선생님이 직접 잘한 연주와 아쉬운 연주, 학생의 연주를 좀 따라해주는 거죠. 를 보여주면서 아이가 그 차이점을 발견하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차이점 발견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못 찾으면 설명을 좀 해주고 점점 스스로 발견하고 이렇게 말로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주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연주자들의 잘한 연주를 들려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악보를 어느 정도 혼자 읽을 수 있는 아이들에게는 좋은 방법입니다만, 악보를 잘 못 보는 상황에서 연주자들의 연주를 많이 들으면 악보를 충실히 살피지 않고 외워서 하게 돼서 계속 악보 읽는 것을 어려워하게 될 수 있어요. 디테일한 부분, 연주할 때 표현해야 되는 부분도 놓치고요. 이럴 경우에 전체적으로 계속 들려주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들려주는 것도 방법일 거예요. 두 번째, 전체적인 반복 연습만 계속한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계속 반복하는 연습만 한 경우를 말해요. 연습 방법에 대한 영상은 나중에 자세히 찍겠지만 전체적인 연습도 진짜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더 잘하고 싶으면 안 되는 부분의 원인을 찾아서 개선해보는 게 좋거든요. 그걸 부분 연습이라고 하는데, 분명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찾아서 될 수 있게 연습을 하고 짧은 부분이라도 완성도 있게 조금씩 쌓아가면 좋아요. 보통 부분 연습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 부분만 연습하고 멈추면 안 됩니다. 보통 안 되는 부분을 되도록 하는 연습만 하고 멈추면 앞이랑 뒤 연결을 못 시켜요. 그거 경험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어려웠던 부분보다 살짝 앞에 부분부터 뒷부분까지 연결시키는 연습도 추가로 해주면 연주할 때 끊기지 않고 계획대로 할 수 있게 도움될 거예요. 세 번째, 안 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만 하는 반복 연습을 한 경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 되네 확인만 하고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반복 연습을 강조하시는 선생님도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것을 확인하는 반복 연습을 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닐 텐데, 그냥 반복 연습을 하면 연습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반복 연습은 틀리는 걸 반복해서 언젠가 한두 번 운 좋게 맞게 하는 게 아니고, 성공하도록 원인을 찾아서 바꿔보고 성공의 확률을 높이도록 반복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경험을 반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학부모님들은 아시잖아요.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스스로 발전되는 것을 느끼는 경험, 성공의 경험을 하는 것이 아이들의 자존감과 직결될 수도 있겠죠. 스스로 노력해서 발전하는 경험, 진짜 좋은 경험이잖아요. 네 번째, 원템포를 고집해서 계속 빠른 템포로 연주한 경우, 학생이 고집했을 수도 있고 선생님이 원템포만을 고집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곡에 맞는 템포가 정답처럼 막 100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느리게 연습하면 틀린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물론 선생님들은 아닙니다. 아이가 충분히 연습을 하지 않았는데 원템포로 연주하기를 푸시하면 당연히 디테일한 부분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악기를 잘하는 비결 하나를 꼽으라면 대가들은 천천히 하는 연습이라고 얘기해요. 정말 하나같이. 저도 천천히 하는 연습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해하기 쉽게 살짝 덧붙이면 똑똑하게 들으면서 계획하에 천천히 연습하라고
해요. 저는 잘 안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하는 연습을 하기도 하고요. 음정이 잘 안 되면 박자를 아예 무시하고 음정만 천천히 하는 연습을 하기도 해요. 박자 없이. 소리나 마디 연결, 프레이즈, 처리가 아쉬우면 그 또한 천천히 박자를 원래 이 정도면 더 훨씬 늘려서 천천히 연습해요. 천천히 모든 게 되면 조금씩 템포를 올려서 원하는 템포까지 만들고, 인간인지라 연주할 때 생각지도 못하게 평소보다 빠른 템포로 시작해버릴 수 있고, 같이 연주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연주해서 어쩔 수 없이 평소보다 빠르게 연주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저는 보통 연주하는 템포보다 더 빠른 템포에서도 원하는 연주가 가능하도록 연습을 해놔요. 그러면 어떤 템포여도 당황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연주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건 전공생들한테도 도움되는 내용일 거고, 특히 입시생들한테는 아주 꿀팁일 겁니다. 보통 연주할 템포까지만 연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원템포에서 원하는 연주를 하려면 원템포만 고집하지 말고 느린 템포부터 빠른 템포까지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혹시 연주에 어려움이 생긴 경우에 느린 템포로 한번 한음씩 살펴보는 연습을 하고, 취미생의 경우 곡의 난이도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느린 템포의 연습 비율의 결정은 곡에 따라 다르게 해야 될 거예요. 전공생의 경우에는 느린 템포 연습 비율을 전체 연습에서 한 60-70% 정도? 한 15에서 25% 정도는 템포를 올려가는 연습, 그리고 한 10에서 20%는 원템포 연습, 그리고 한 나머지 5% 정도는 원템포보다 빠른 연습, 그 정도의 비율을 한번 시도를 해보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템포 비율을 방금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적게 하고, 실제 느린 연습 그리고 템포를 올려가는 연습을 더 많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템포로 연주하는 연습 시간은 정말 줄여요. 정말 최소한으로 합니다. 5번째, 생각하는 연주. 생각하는 연주가 뭔지 모르는 학생이 많고, 악기 연주가 결국 음악이니까 감성으로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악기 연습은 한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부터 몸 동작, 전체적인 흐름, 음악 표현 등 계속 생각하고 계획하면서 해야 하고, 이게 몸에 배에서 연주에 자동으로 나오게끔 하면 제일 좋아요. 이때 이성을 배제하고, 생각하는 걸 배제하고, 듣는 걸 배제하고, 감성으로만 무언가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엄청난 착각입니다. 애초에 연습은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감성을 섞어보는 훈련이어야 하고, 그것이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연습인데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연주 실력이 개선되거나 발전될 가능성이 없고, 거기에 뜨거운 감성만 섞어버리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자 막 신나고 혼자 열정적이고 틀리는, 특히 완전 괴로운 그런 연주를 하게 될 수 있겠죠. 이건 전공생들 중에서도 꽤 있는 경우입니다. 꼭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보길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선생님들은 학생이 생각해볼 수 있게 처음에는 질문으로 생각해볼 분을 유도해 주시면 좋고요. 어릴수록 스스로 생각하는 연습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조금씩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게 계속 유도해 주는 게 좋겠다. 6번째,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지 않고 물고기를 계속 잡아주는 경우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어서 진도에 비해서 연주 실력이 못 미칠 수 있어. 매번 선생님이 다 떠먹여주듯이 알려줘서 새로운 악보를 만나면 스스로 해석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주입식이 아닌 유도로 스스로 듣고 생각하고 찾고 개선하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사실 말은 쉬운데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나이대나 학생의 성향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 어떤 학생은 적절한 시기가 될 때 주입식으로 알려주고 그것을 응용해서 스스로 찾게 유도를 해야 할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처음부터 스스로 할 수 있게 유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7번째, 완성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경우. 악보를 읽고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할 수 있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진도를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기초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점점 수준이 높아지면 곡에서 만들어 가고 배워야 하는 부분을 점점 더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데, 실수가 있든 없든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할 수 있으면 끝났다
완성! 이렇게 생각하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다음 진도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선생님들은 전체적인 레슨 단계에 대한 감이 있으시잖아요. 얘가 지금 이 곡을 이 정도 수준에서 넘기면 다음 곡에서 지장이 있겠다. 다음을 알고 먼 미래를 보고 전체적인 계획 안에서 판단하시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판단을 믿고 가주시면 좋을 거예요. 진도에 비해 연주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는 7가지 항목 중 아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개선 방향을 참고해 보세요. 혹시 기초 단계라 아직 이런 고민을 하지는 않았지만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진짜 운이 좋으세요. 다른 학부모님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게 되는 부분을 미리 아실 수 있는 것만으로도 실수 확률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영상 내용이 도움되었다면, 이런 영상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하루 되길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